그리고 두 번째 탄핵 사유는 뭐냐? 헌법 제1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1조는 뭡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사전에서는 국민이 없어요. 문재인 연설에서요, 국민이란 말을 애써 피합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법 집행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사람이 먼저다. 우리 편 아닌 사람은 사람 취급할 필요 없다. 주권자 취급할 필요 없다. 법을 계급적으로 적용합니다. 자기 계급에 속하는 사람한테는 법을 아주 온건하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자기 계급이 아닌 사람한테는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는 계급 투쟁론적 정치를 하고 있어요. 국민 주권론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국민 주권론은 뭐냐?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모셔야지. 거기서 민노총이라고 해가지고 특혜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적폐 세력이라고 몰아가지고 불평등을 주면 안 된다. 이게 국민 주권론의 핵심인데, 계급 주권론을, 철저한 계급 주권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함으로 헌법 1조 위반으로 이것도 탄핵 사유입니다. 세 번째 탄핵 사유,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4조는 뭐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그 기준을 들이대야 합니다. 즉, 북한의 자유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등장한 정부가 있을 때만 그 정부와 통일을 논의해야 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통일을 논의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민주적 정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재 정권과 통일을 논의하면 안 됩니다. 형사와 강도가 같이 살자고 하면 됩니까?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강도가 칼을 다 버리고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들어왔을 때 그러면 봐주겠다. 네 불쌍하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아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도가 칼을 들고 있다가 최근에는 총으로 바꿨는데 형사하고 무장 강도가 같이 살자고 약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약속했잖아요. 언제 했죠? 가장 최근에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요지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자주 통일한대요. 아니, 북한이 우리 민족입니까? 아니, 김정은이가 우리 민족입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우리 민족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한국말만 하면 우리 민족입니까? 민족 반역자 아닙니까? 맞죠? 민족 반역자하고 무슨 통일을 합니까? 또 난데없이 자주통일을 왜 하는 거예요? 자유통일인데. 북한이 말하는 자주는 반일, 반미 아닙니까? 이 합의가 바로 탄핵 사유입니다. 헌법 제4조 통일조항 위반입니다. 탄핵 사유 몇 개죠? 3개? 4개? 하도 많아서 지금 잊어버리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헌법 제5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적 중립입니다. 우리 국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평상시에는 사용 안 해요. 뭐냐?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반란을 일으킨 자가 정권이다. 그런데
정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국민들이 저항을 하면은 피를 보게 된다. 근데 반란이라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반란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우리의 적인 김정은과 손을 잡으려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걸 국군이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느냐? 국군이 그러면 정치적 중립 지킨다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국군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죠. 그걸 위해서 만든 법이 조항이 바로 헌법 제5조입니다. 국가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라고 했어요. 국가안전보장은 두 가지입니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내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임무를 가진 국군은 은인자중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군이.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제5조를 위반하고 있는 부분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마구잡이로 정치에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대북, 엉터리 대북 정책. 김정은을 지키기 위해서 국군과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반역적 대북 정책에 군대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9.19 군사합의 아닙니까? 9.19 군사합의는 대한민국이 김정은에게 항복한 뒤에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만든다? 아니, 자기 영공에다가 자기 공군기가 날아다닐 수 없는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면 그 나라 항복한 나라 아닙니까?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먹으려고 하다가 반격을 당해가지고 거의 항복한 거지 뭐. 항복하고 설치한 게 바로 이라크 북부에다가 비행금지 구역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공군이 그 지역으로는 날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 지역에 살던 쿠르드족이 사실상 독립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도권 상공에 우리나라 시내기가 날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9.19 군사 합의를 했으니까 당시 송영무 장관과 그걸 시행하고 있는 정경두 두 사람을 예비역 장성들이 이적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고발을 한 상태. 그러니까 군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보고서를 송영무 국방장관을 시켜서 만들어내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 출동했던 수십 명의 조종사들을 살인범으로 지금 몰고 있는 이거 다 합쳐서 헌법 5조 위반입니다. 헌법 5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가지고 국군을 정치 도구로 삼았다. 이거 탄핵 사유입니다. 몇 개입니까? 벌써 한 5개 되네요. 그 다음에 헌법 7조 위반. 탄핵은 보통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일 때 탄핵을 합니다. 탄핵이 파면이죠. 헌법 7조는 뭐냐?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그런데 문재인을 위한 봉사자이며 촛불혁명을 위한 도구이며 라고 여기고 공무원들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에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법적인 위헌적인 명령이 내려오면은 정신 있는 공무원들은 이거 헌법 7조 위반이다. 이 명령을 만약 내가 수행을 하면은 내가 감옥에 간다.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공무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비슷한 활동을 했던 사람이 뭐 그만둔 사람 적은 있지만은 당당하게 이런 공무원이 있었더라면은 이런 식의 탈원전 정책은 수행될 수가 없고 9.19 군사 합의도 나올 수가 없어요. 공무원이 다 좌익 반역의 부역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과 법 집행의 권한을 가진 공무원 집단이 헌법 법 집행의 권한을 포기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을 부수는 세력 편에서 부역하고 도구 역할을 하고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권에 의한 반역이 일어날 수가 없죠. 어쨌든 헌법 7조 위반을 문재인이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헌법 7조 위반.